안녕하세요. 테일코리아 중국 법인장 강지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무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무역 시 우리 스스로 수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대행 회사에 의뢰를 해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만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입 물품 신고 잘못으로 인해서 인보이스 목록 변경에 의한 세관의 과태료 처분과 세관 보세창고 장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보관료를 내야 했고, 또 한 가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관세 약 40만원 가량을 납부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잘못 진행된 수입 통관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과 시간적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원활한 수입 통관을 진행해야만 하고 제품별 수입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자와 상담 내용을 보여드리기 앞서 간략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 구매대행 회사에서 수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 통관을 할 때 수입 물품에 대한 목록 신고를 잘못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때 마스터 BL과 인보이스에 풍선이라고 기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실력의 한계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 직무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서류를 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풍선이라는 물품은 어린이 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 통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 인증을 받지 않으면 세관에서 통관을 해주지 않습니다. 관세사와 협의를 해서 이 풍선에 대한 목록, 그러니까 품명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이 풍선을 파티용품으로 목록을 변경한 이후 목록 변경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됐던 것이고, 또한 통관이 지체되어 세관에 약 2주가량을 보관을 하다 보니까 보관 수수료까지 납부하면서 이제 통관을 진행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파티용품으로 신고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수입 통관을 마쳤을 수 있고요. 한중 FTA로 인한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원 기본 관세가 8%인데 관세가 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약 40만원가량 납부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분명 이런 내용을 수입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품목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어떤 HS 코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를 것이 당연하고, 원산지 증명은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구매대행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런 구매대행 회사는 단순히 중국 물품을 구매해서 그냥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고객사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품 사입할 때부터 한국 통관될 때까지 무역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문제들이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저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처음 물건을 올리고 나서부터 카운트하면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뭐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걸 받으셨나요? 네,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가보자. 네. 여기 가서 이렇게 교육을 유료 교육을. 그게 아, 네네. 결과는 어떻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그 당시에 생각했는데 네. 통수 맞았다는. 화가 납니다.
그냥 그냥 화가 나요.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애기 엄마는 저녁 때 강의를 그러니까 그 강의료가 얼마를 떠나서 네. 애기를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네. 강의를 한번 듣고 갔다 오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낮에 했으면 차라리 그러니까 저 혼자 피해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한 3개월을 이상한 방향으로 왔다는 게 네. 화가 나요. 그 강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잘못 가신 건가요? 강의보다는 그냥 그 회사의 서비스가 엉망이었어요. 그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온라인 셀러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도 하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아, 난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이 회사에 구매 대행을 하면 되겠구나. 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돼서 나오거든요. 그 회사의 서비스를 막상 이용해보면 배송되는 데만 한 달 열흘 막 이렇게 걸리고 세관에서 2주 넘게 있을 이유가 사실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기본 뭐 3, 4일이면 나온다는데 처음부터 그냥 목록을 자기네들이 풍선이라고 봤을 때 파티용품이라고 처음부터 그냥 했으면 최소한 2주는 더 빨리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래요. 아마 12월경에 그 제품을 주문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12월 초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나름 연말 크리스마스, 파티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네. 뭐 팔아야지 막 네. 떼돈 버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막상 파티 기간 다 지나고 연말 신년 다 지나고 설 그날 월요일 날 네. 배송이 됐어요. 아. 그 주 월요일 날. 네. 놀만한 그런 시기는 다 지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중국 판매자가 제품을 혹시라도 늦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서. 그러면 사전에 고객사에 노티스를 줘야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좀 늦게 보낸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되는 게 합리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인보이스 작성을 해서 한국으로 수출을 보낼 때 이 품명을 뭘로 해야 될지 고객사 사장님들은 잘 모르세요. 이 품명을 뭘로 보내야만이 된다라고 판단은 누가 하냐면 구매대행 회사에서 결정을 해서 해줘야 돼요. 고객사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판단을 해서 쉽게 보면 파티용품으로 신고를 했다면 통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갈 걸 이걸 풍선으로 신고를 해서 통관에 지장이 걸렸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특수도 놓치고 연말 해피 뉴 이어도 놓치고요. 네, 다 전- 놓쳤죠. 전혀 해피하지 않으셨겠네요. 일단은 먼저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어떤 온라인 강의, 유료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셀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셨고 그 온라인 그 유료 강의 업체가 진행하는 곳에 이제 물품을 소싱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물품 품명을 변경을 하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됐고 네.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그 것이죠.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세관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 오래 머무른 거에 대한 그것도 또 그렇죠. 됐어요. 네, 보관료도 또 발생을 할 것이고 2주 넘게 있어갖고.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 그렇습니다. 보면 내가 모르는 영역을 내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하게 되고 그렇죠. 그 전문가는 그거를 별도의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중국 쪽에 구매 대행을 맡길 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물품을 맡기게 되는 거죠. 사장님 수입하셨던 게 이제 풍선이에요. 풍선. 네. 풍선인데 그 풍선이 수출자가 어떻게 인보이스를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 통관할 때 세관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통관을 시킬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풍선이라는 거는 어린이 특별안전법에 의해서 네.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나중에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구매대행 맡기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근데 그걸 풍선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 맞습니까? 물건이 세관에 왔을 때. 그렇죠. 세관에 네. 도착했을 때 네. 이미 때는 늦었죠. 그렇죠. 네. 인증을 받든지.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의 관세사는 여기서 적절한 대처를 한 겁니다. 한국에서의 관세사가 적절한 대처를 안 했다면 인증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를 하셨어야 됐어요. 네. 이걸 풍선으로 이미 구매대행 회사에서
수출을 할 때 풍선으로 신고를 했어요. 풍선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인증을 받아야 돼요. 네. 인증을 받기가 사실 품목도 많았잖아요. 네. 이 품목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원래는 구매대행 회사에서 이걸 알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품목을 풍선으로 하지 않고 파티용품으로 신고를 했었어야만 했어요. 경우의 수는 딱 세 가지예요. 인증받고 통관시킬 거냐, 아니면 품목을 변경해서 파티용품으로 변경한 뒤에 통관시킬 거냐, 아니면 폐기할 것이냐. 네. 이것도 돈 내고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관세사가 볼 때는 품목 변경한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또 관세사는 참 좋은 일 하셨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 구매대행 회사가 이 품목을 적절하게 기록을 해줘야만 돼요. 근데 그 역할을 직무유기를 했든지 몰라서 못했든지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품목을 변경하고 이제 세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걸 품목을 변경해? 니네들 처음부터 이거 속이려고, 우리 세관을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관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그 통관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관료를 그만큼 이제 물게 된 것이죠. 네. 뭐 1타 한 3P 정도.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관세가 8%가 부과가 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마 처음 상담을 하셨을 때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